다음으로 앞서 발표된 정책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분은 손을 들어 소속 학과와 성명을 밝혀 발언권을 얻은 후 후보자에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는 해양과학 소속 학과 학우분들만 가능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많은 학우분들의 질문을 위해 한 번의 질문권을 획득한 후 질문들에 추가 질의는 최대 2회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학우분이 없을 경우 질문권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사전 안내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응답에 앞서 본 정책 토론회는 2026학년도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을 이끌어갈 상권등본부의 정책을 듣고 입 후보자와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정책 토론의 취지에 알맞지 않거나 일방적인 후보자 비방과 같은 질문, 과도한 뿌리물기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이 기각되거나 제재될 수 있으니 참석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참석해주신 학우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구해양과학과 박경욱입니다. 정기프 후보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왜 자신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의원회, 학회장, 학생회 등 서로 다른 자치기구에서 활동하면서 해양과학대학의 정책과 행사들이 어떻게 기획되고 운영되었는지 각각 다른 시각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우들과의 접점에서 그리고 저 또한 한 명의 학우로서 느껴온 아쉬움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과학대학 학우분들에게 어떤 정책 또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지 복지와 소통 그리고 진로 부분에서 의미를 계속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시각이 이 자리를 준비하는 데 큰 밑바탕이 되었으며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해양과학대학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양시스템과학과 2학번 김태헌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너울제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너울제가 학과별 특성과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학생회 측에서 정확히 어떤 활동을 직접 체험으로 정의하고 있고 또한 그 체험이 학생과 학과 선택 이에 어떤 변화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입 후보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입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울제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이 저희 학생회가 정해야 하는 학과에 대한 것을 체험할 수 있냐는 질문을 먼저 주셨는데 저희는 지금 각 학과를 소개하고 그것을 넘어서 각 학과의 교육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너울제에 참여하는 학우분들이 보다 각 학과의 소속감을 느끼고 또 다른 학과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해양과학과 김은성입니다. 리포자님께 시설안전과 장애하고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해양과학대학 학생회 공약에서도 장애하고 시설 보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장애학생 지원센터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정책적 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유형의 장애를 가진 학우들이 있는지 그에 대응한 시설 개선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해양과학대학 내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 학우들은 장애 유형별로 어떤 구분이 있으며 해당 유형별로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안전설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전 학생회들이 동일한 공약을 반복했음에도 실질적 개선이 미흡했던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입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해양과학대학 내에 있는 장애 학우분들은 두 분이 있으시고 그 학우분들이 어떠한 유형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하고 시설 보수가 계속해서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 원인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는데 장애하고 시설 보수는 꾸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첫 번째로 미끄러운 휠체어 경사로와 그 다음에 건전지 배터리가 다 다름으로 인한 장애하고 화장실 자동문의 고장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장애학생 지원센터와 얘기를 봤을 때 화장실 자동문과 같은 경우는 건전지를 저희 학생회에서 임의로 갈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휠체어 경사로 또한 미끄럼 방지 스티커 부착을 지원해 주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설 보수를 통해서 장애하고 여러분들을 비롯한 해양과학대학 학우분들도 보다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구해양과학과 2학번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정입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 보관소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관 가능 공간보다 수요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 어떤 기준으로 이용자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또한 이런 기준을 정할 때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불만이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증 가능 절차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간보다 수요가 많아진다는 점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한 방법은 사전에 구글 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미리 안내를 하여 선착순으로 인원을 받을 예정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당선됐을 시에 해양과학대학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각 학과 대표자들과 조금 더 공정성 있게 정할 수 있도록 논의해 보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스템과학과 이사학번 양유건입니다. 정입 후보자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주 4.3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제주 4.3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현안은 정확한 기억과 책임 있는 계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제주 4.3의 진실을 정확히 알고 왜곡 없이 후세에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그러기 위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책임 규명과 희생자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일도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추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왜 대학생이 제주 4.3을 기리는 데 있어서 핵심 연령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시간을 가지고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축 세대를 역사를 기억하고 역사를 만들어갈 세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생 시기는 한 개인이 사회를 바라보는 기준과 시민 인식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 4.3은 국가폭력, 인권 침해, 지역 차별의 역사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이기 때문에 대학생 세대가 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앞으로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갖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학과 조준범입니다. 정입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작년 이해 해양과학대학 학생회 홍보국장에 역임하시며 단과대 행사에 대한 정보 공유와 홍보의 중요성을 깊이 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여 해대의 소리를 향해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에 관하여 학우들이 접근을 돕기 위하여 학우들 이용 빈도가 높은 공간에 QR을 부착한다고 이해했는데, 여러 타 단과 대학 사례를 통해 제가 인지한 부분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접근 방식이 QR 부착으로는 제한이 있었고 학우들의 실질적인 정보 접근 경로가 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우들의 정보 접근을 돕기 위한 부차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어떠한 부분이 타 단과 대학과 차별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대의 소리를 향해 안에 있는 QR코드 부착 정책은 각각 정책에 대한 QR코드가 아니라
수요가 가장 많은 오픈 채팅 카카오톡 채널로 바로 연결되는 QR 코드를 부착한다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QR 코드를 학우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공간인 각과방, 스터디 카페, 135관, 4호관, 로비 등에 부착을 한다면 불편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때마다 카카오톡 채널을 찾지 않고도 바로 QR 코드 인식을 통해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갖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학과 3학년 김태현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도내에 있는 학교인이만큼 4.3과 관련된 정책이 보다 진정성이 있고 또 뜻깊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 자료집에는 그렇게 구체화가 돼 있는 걸로는 보이지가 않아서 이 4.3 정책에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책국장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한 주 동안 추모 거리와 추모의 방을 조성하여 전시 및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우분들이 자연스럽게 역사적 의미에 공감하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4월제를 통해 제주 4.3의 역사와 정신을 이해하고 기억하며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누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다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갖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구해양과학과 이사학번 오나빈입니다. 대여 사업에 관하여 정의 포부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품들을 비치해 둔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어떤 물품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또한 대여를 하고 물품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입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물품은 우산, 충전기, 독서대 등이 있으며 추가로 공학용 계산기 등을 추가로 비치해 놓을 예정입니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 질문 주셨는데 대여 시간은 최대 3일이며 물품마다 번호를 부여해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만약 3일이 지났을 경우 반납을 하지 않는 학우분들에 있어서 연락과 함께 경고 1회 그리고 5일이 지날 경우 직접 학우분을 찾아가 반납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갖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구양과학과 이사학번 김다솔입니다. 부입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과 단위로 꾸리는 체험 형태의 부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정책이 벚꽃제와 비슷한 형태의 행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행사가 벚꽃제와의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제와 벚꽃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노을제는 벚꽃제보다 각 학과의 특성을 소개하고 해양과학대학 생활의 전반을 이해하는 데 더욱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벚꽃제에서도 이러한 부스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벚꽃제에서는 더 많은 학우분들이 즐길 수 있는 음식 부스와 게임 부스와 같은 여러 부스들을 진행하는 반면에 너울제에서는 학과에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학과가 어떠한 내용을 배우는지 이러한 것들을 안내하면서 다른 학과들에게도 소개하는 데意義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갖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스템공학과 3학년 김세현입니다. 대여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여 사업은 매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과학 학우분들이 이용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입 후보자, 부입 후보자 둘 중 아무나 대답하셔도 됩니다. 부입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여 사업 이용률에 대하여 질문 주셨는데 현재 저는 학기당 10명에서 20명 정도의 학우분들이 대여 사업을 이용해 주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10분에서 그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그럼 해양과학대학 학생들에 비해 수요가 굉장히 적은 걸로 인지됩니다. 혹시 그럼에도 정책으로 가져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입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여 사업은 학우 여러분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 필요한 물품을 대여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학우 여러분 한 분이라도 저희 대여 사업을 이용해 그런 상황에 있어서 대비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갖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해양과학과 문현지입니다. 부입 후보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결해양과학대학 학생회 소속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회를 진행하면서 어떤 점이 아쉬웠고 추후에 당선이 되신다면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입 후보자 질문에 대해 잠시 시간을 가지고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부입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 한 해 해양과학대학 학우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신 해결해양과학대학 학생회 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결해양과학대학 학생회 활동을 이어오면서 느꼈던 아쉬움은 진로의 날 때 학우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 아쉬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당선이 된 후 진로의 날을 운영할 때 학우분들의 수요 조사를 받아서 학우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진로의 날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놓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시스템공학과 추윤던입니다. 정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험기간 청결지킴이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험기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험기간 외에 다른 날에도 쓰레기가 많으면 해결하지 않으실 건지 궁금합니다. 정입 후보자 잠시 시간을 가지고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방이나 강의실이 많은 복도가 이용량이 많으면서 매번 더러워질 수 있다는 점 저희도 너무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으로 내세우지 않을 뿐이지 만약 복도에 관련된 공간이 너무 매번 더러워지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학생회에서도 정책으로는 내세우지 않았지만 여러 행사나 또 일반 환경 부분에 있어서 항상 청결 상태가 좋지 않을 시 학생회 측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가 내세운 시험기간 청결 지킴이라는 정책은 시험기간에 각 과방과 스터디 카페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건물 내 청결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내세운 정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기간 전주부터 시험기간까지 총 2주 동안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세운 정책입니다. 따라서 시험기간 청결 지킴이, 시험기간까지 총 2주가 아니더라도 청결 상태가 좋지 않을 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사회에서 탄소 배출에 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입 후보자 잠시 시간을 가지고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사회적으로 탄소 배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에 탄소 배출은 기술 발전보다 실천이 뒤처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나 개인 등의 이유로 책임을 미루면서 실제 배출량은 크게 줄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탄소 감축은 선택이 아니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 직결된 필수 과제인 만큼 보여지기식이 아니라 산업 구조 전환과 지역 단위의 실질적인 감축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따로 환경 정책 파트를 마련하여 작은 실천이 탄소 배출량 또한 환경 문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갖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해양과학과 21학번 권대현입니다. 부이프 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 나눔 책장에 관하여 질문드릴 건데 혹시 그 특정 서적만 많이 쌓이고 다른 서적들이 아예 기부가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궁금합니다. 부이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나눔 책장에 있어서 특정 서적에 관해서만 기부가 들어오면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여쭤주셨는데요. 이 도서 나눔 책장은 사용하지 않는 서적들을 기부받아서 다른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나누어주는 형식으로 재순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특정 서적에만 몰리고 도서 나눔 책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필요시 다른 헌책방이나 기부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협업을 해 최대한 많은 종류의 도서들이 빛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갖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양시스템과학과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정책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주 4.3 정책을 가져온 만큼 관심이 되게 크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 4.3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구별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주 4.3 책임 주체 중 왜 미군정이 속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가지고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정책국장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가해자가 구별에 대해서 먼저 질문 주셨는데요. 피해자 구성에는 여성, 어린이, 노인 등 노후와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해자는 공경, 토벌대, 무장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4.3의 책임을 미군정한테 물어야 하는 이유는 제주 4.3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며 당시 제주도는 미군정 직접적인 통치 아래 있었고 치안, 행정, 선거 전반적에 대한 최종 권한과 결정권 역시 미군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분에 대한 답변 되셨을까요? 추가 질문으로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4.3 정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책국장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4.3 정명은 완전한 진상규명, 완전한 명예회복,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충분에 대한 답변 되셨을까요?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 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공학과 김태선입니다. 혹시 후보자 두 분께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 정책 자료집을 보면 두 분께서 해양과학대학 대의원회 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제주대학교 감사 체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제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총대의원이 장기적으로 부재하면서 이 학내 감사 체계에 대해서 되게 부실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재정감사위원회가 출범되고 다양한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께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도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 두 분께서 생각하시는 제주대학교의 감사 체계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것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의견을 개진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의포 부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감사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재정감사위원회는 현재 단과대학별 재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감사위원회 임원분들이 대의원회가 공석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 것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단과대학 학생의 인원으로 구성이 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감사와 예산에 있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학생의 임원들의 재정감사위원회 임원까지 겸직을 하면서 업무 과중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의원회가 공석이어서 재정감사위원회가 대의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의원의 역할과 능력이 재정감사위원회에서 대의원의 역할과 능력 부분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년에 당선이 되어서 중앙운영위원회가 된다면 재정감사위원회 안에서 같은 감사 내용을 공유할 수 있고 재정감사위원회가 가져야 할 생각과 의미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은 대의원의 부재나 재정감사위원회의 문제점이 아니라 지금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주대학교 학내 감사 체계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려가지고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갖고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이어서 부입 후보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의원회는 학생 자치 기구에 있어서 재정 및 감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몇 년째 출범이 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재정 감사에 있어서 투명성과 또 공정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대의원회가 공석 상태이기 때문에 학과 감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만 학생회는 대의원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학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과 운영과 또 이러한 재정적인 공개에 있어서 의견을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우 여러분들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꾸준히 듣고 학과 회장단과 소통하여 개선 방향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까 정입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이 학생회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 과중으로 인한 형식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당선이 된 후 내년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다른 단과대학 대표자들과 또 총학생회와 회의하여 방안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의원회가 공석이기 때문에 감사가 대부분 사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대응하는 경우가 많고 또 사전 예방이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내용이나 결과가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생 사회에서 체감하는 신뢰도가 낮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중앙운영위원회가 된다면 2026학년도에도 학과 감사 같은 경우에는 각 행사마다 학생회비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학생회 감사 같은 경우에도 재정감사위원회에게 받은 감사 결과를 링크트리에 올리는 방식으로 학우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감사에 대한 투명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해양과학과 김예은입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간식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정책을 이어가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나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도입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간식 배부를 이어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습니다. 우선 현재
해결 해양과학대학 학생회에서 진행했던 온라인 간식 배부는 미리 간식을 업체에서 제공받아 보관을 한 후에 학우분들에게 배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했을 경우에 보관 방식에 있어서 음식이 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온라인으로 간식을 받으려고 했다고 했지만 미수령된 간식들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받을 수 있는 학우분들께서도 깨서 못 받은 간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오프라인 간식 배부를 통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갖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학과 조준범입니다. 두 분 중 답변 가능하신 분 아무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과대학 학생회를 운영함에 있어 리더십은 가장 기본이 되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입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해양과학대학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리더십이 중요한 걸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추후에 더 공부를 하여 해양과학대학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과 비전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단과대 문화 자체를 바꾸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이고 거래적 리더십은 규칙과 역할, 보상과 페널티를 분명히 정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현재처럼 학생 자치와 행사 참여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황에서 부입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방식에 더 비중을 두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입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린다는 말씀 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로 보았을 때 저는 변혁적 리더십에 보다 중점을 두고 해양과학대학을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구성원들과 비전과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해양과학대학 학생회가 바라보는 곳이 같도록 만들어 학우분들이 느끼기에 학우분들에게 많은 혜택과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행사가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과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학우 여러분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싶어지는 행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그럼 아직 구체적인 행동과 준비된 계획은 없는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방금 말씀드린 새롭고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하고 여러분들께 최대한 참여에 있어서 유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방법과 다양한 시도에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학우분들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을체전에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학우분들을 위해서 노을체전 종목과 비슷한 게임 부스를 만들어서 게임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응원 문화를 더욱 고취시키기 위해 응원상 같은 부분도 만들어서 하고 여러분들이 보다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고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생각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생명과학과 정희진입니다. 해대 4억 원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기는 최근에 새로 구비되어 자체 성능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사용 방법이 다소 복잡하여 학우분들의 이용이 원활하지 못하며 컴퓨터로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 학우분들이 USB가 없을 경우 이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양생명과학과는 전공 수업의 대부분이 4억 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1호관까지 거리가 있음에도 인쇄가 필요할 때마다 1호관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본 복지 사업을 통해 4호관 프린터 이용 환경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나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정입 후보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과학대학 4호관 스터디 카페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복합기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도 복합기 사용 방법이 어렵고 출력 방법을 몰라 불편이 생기고 있다는 점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사용 매뉴얼을 따로 제작해서 부착할 예정이며 현재 컴퓨터에 직접 연결을 해서 써야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 추가로 공용 USB와 노트북에 연결할 수 있는 잭을 비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쉬는 시간을 가진 후 2차 질의응답